외계인입니다. 외계인. 갑자기 아침에 매일경제 지금 우주 SF 얘기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진성준 조국 유튜브서 한동훈 외모 품평 논란입니다. 여기서 진성준 의원, 조국 대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먼저 진성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키 180 맞습니까? 그날도 키높이 구두 같은 것을 신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요란한 구두였습니다. 버클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금속 장식 그게 두 개나 달려 있어요. 그 하나 다는 것도 참 멋쩍은 일이거든. 저는 좀 뭐랄까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많이 꾸민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자기적이죠. 좀 징그러웠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좀 저급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굉장히 유치하다. 글쎄 본인의 외모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지 본인의 키나 이런 누가 어떤 사람의 네.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금기시됐잖아요. 뭐 누가 뭐 뚱뚱하네, 말랐네, 키가 크네, 작네 이런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글쎄요, 외계인? 저는 매일 회의할 때마다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계속 외계인하고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네. 뭐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리고 뭐 징그럽다. 이건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제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때 여야 대표회담할 때 굉장히 키가 커 보이시던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저분도 키높이 구두 신으셨나 왜 그렇게 키가 크게 나오지? 라고 그런 얘기들을 호사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하면 아마 저를 욕할 거예요. 저 사람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국 대표도 그렇고 뭐 진성준 지금 의장도 그렇고 저분들 다 한 분은 당의 대표시고 한 분은 당의 정책위 의장 아십니까? 저분들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 자체가 자기 당의 그런 어떤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저희가 지금 나갔죠. 진성준 의원이 조금 전에 본인의 이 저희가 직접 들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하는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진성준 의원이 보좌관 생활 한 6년 그리고 지금 삼선 의원이죠. 때문에 사실 이게 논란이 될 거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또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까 기사에서 진성준하고 직접 인용이 아니었었죠. 조국 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이제 180 한 1, 100, 좀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자꾸 180이라 그러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좀 되네요. 네, 일단 조국 대표는 사람이 좀 얇더만요 그랬어요. 사람이 얇다는 건 서 대변인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느꼈던 인물에 네. 대한 평인데 얇다. 뭐 얇다, 얕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지금 정치를 하러 조국 대표가 들어왔으면 네. 여러 가지 강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이건 다 노수 침뱉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이건 정치를 떠나서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 성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들은 그리고 특히나 정치인 상가해야 될 거는 특정 이름을 지칭해서 평가를 하는 것들은 상가해야 됩니다. 애둘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정치를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진성준 의원은 그걸 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좀 뭐 사과를 한 것 같고요. 조국 대표는 아직 그런 사과문이 안 왔는데 두 분 다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설령 키가 크든 작든 뭐 키가 뭐 크면은 뭐 정치를 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역대 대통령은 다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작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 유튜브 자리가 워낙 또 이렇게 편안한 자리고 진행하는 스타일이 좀 그런 질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냥 편안한 어떤 머릿속에 있는 이 정제되지 않은 대화가 나온 것 같은데 부적절하다. 앞으로도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런 외모 평가들은 좀 삼가해주는 게 맞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앞에 진성준 의원은 사과합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조금씩 밝혔는데 조국 대표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얍습디다라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냐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또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내가 이렇게 말한 게 잘못됐어라는 입장이에요. 일단 뭐 인상평이지만 그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한 뭐 과도한 좀 일부 표현보다는 본인이 이제 미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키가 어떻게 저쩌고 그리고 뭐 아마 세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외모에 지나치게 좀 신경을 쓰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뭐 이제 구두가 상당히 좀 높이 보이는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인상평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나 정치적 선택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뭐 키나 외모를 갖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짧게 하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얇다고 하시면서 정말 얇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181인데 근데 뭐 180이라고 그러는데 180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진 보니까 뭐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 나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인데 네가 내 신체에 따라올 수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식의 굉장히 비하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얇다는 게 잘못됐냐 그러는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는 조만대 장경이 생각납니다. 온갖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셔야 됐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정치인 대표가 되셨으니 물론 이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언동을 좀 삼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폄하적이고 얇은 얘기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얇다는 표현에 대해서 얇다는 같은 표현으로 또 다시 또 반박을 또 해주셨어요. 일단 이 야권 인사들한테 한동훈 대표가 일단 좀 비호감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뭐 밖에서 뭐 야권 인사들한테 비호감인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윤 국힘 번개 만찬 친한은 없었다. 네, 만찬 자리엔 없었지만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친한 나와 계시죠. 김정혁 최고위원님. 네, 어제 저희가 다 방송을 하면서 지금 저희 방송하면서 지금 김정혁 최고위원께서 딴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 못 받았다고 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연락 전혀 못 받으신 겁니까? 예, 근데 저게 그 모임 자체가 진짜 네. 번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임 이전에도 다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번개를 하시나 봐요. 네.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뭐 요새 돌아가는 게 어떠냐, 특히 의료 사태에 대해서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인요한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하고 뭐 윤상현 의원이 간 걸로 이제 네. 알려지고 있죠. 근데 그분들도 제가 알기에는 뭐 미리 예정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일요일 저녁에 아마 일과가 없으셨는지, 근데 본인이 불렀는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윤상현 의원이 같이 있다가 야 우리 대통령님 한번 보자라고 해서 연락을 했더니 마침 비어 있어서 아 그럼 와라고 해서 가서 저녁을 먹었다. 그래서 뭐 그럼 추후 설명을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용산의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네.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티타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냥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왔다. 그래서 네. 와서 같이 뭐 저녁 먹자 그래서 저녁 먹고 그리고 보냈다. 그리고 얘기 들었다. 그래서 뭐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사시고 또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다음 대응이 좀 문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냥 뭐 갔으면 대통령께서 네. 오라고 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네. 그걸 굉장히 좀 꺼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도 오전에 사실 저 최고회의 때 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이제 기자들이 질문할 텐데 그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아니 뭐 그러니까 뭐 그 간 거가 뭐 문제가 됩니까?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한 대표가. 예, 한 대표도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그 문제 삼을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 대표가 그래요? 그런 게 나와서 있었어요. 근데 몰랐는데 문제가 되나라는 취지로 이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안 그래도 최고위가 끝나길 기다려서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죠.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빨리 패싱만 죄송합니다. 그럼 추석 이후에 하더라도 많지 않을까? 한번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비한만 불러본 게 맞아 한동훈 패싱 노골화라는 제목입니다. 네. 서영지 대변인. 네.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기자 질문이 그랬어요. 한동훈 패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네. 노골화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놓고 한 건 맞죠. 이게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 윤상현 의원, 뭐 김민전 의원, 그다음에 이뇨한 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작스런 뭐 번개 모임을 하더라도 네.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그렇게 번개 모임을 그냥 일요일 날 부축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뭐 그렇게 그 국장이 한가하신가 좀 싶기도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여야 대표회담에 조승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좀 그래서 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알겠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비공개 회담이면 흘러나오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흘러나왔잖아요. 흘러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흘러나온 걸 용인한 것이고 대통령과의 비공개 일정인데 용인한 것이고 이게 한동훈 대표의 귀에 들어가고 지금 했던 여러 가지 세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친윤계나 용산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당신의 처지는 딱 여기까지다. 네. 지금 이게 비공개 자리인데 흘러나왔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가 윤상현 의원이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마련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셨죠. 윤상현 의원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내가 아는 게 없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한 말씀만 해주고 가시지. 드릴 말씀이 없어. 제가 네, 약간 영상이 막 좀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따라가느라고 저희가 막 휙휙휙 가는데 이제 저희가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좀 따라가느라고 막 영상이 좀 흔들리면서 좀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요지는 드릴 말씀 없다라고 말하고 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강 변호사님. 네. 이게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용인했다는 얘기 아니냐, 보란 듯이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식사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류한 의원, 김민전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도부의 모임이 아니냐, 그리고 왜 친한계 지도부는 가지 않았느냐라고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상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저런 3명이 가서 그 대통령과 식사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가볍게 가까운 분들끼리 주말에 식사하면서 특히 인류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사니까 지금 의정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께서는 저렇게 격이 없는 식사 자리에 네. 한동훈 대표가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년 동안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한 달이 건너면서 이야기가 들리면서 서로 간에 억측과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와 대통령 간에 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정기적으로 만나서 티타임이라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렇게 시간이 조금 비일 때 격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없다고 해서 특별히 그 자리가 뭐 누구를 일부러 뭐 왕따시키려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인요한, 김민전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비공개 만찬 뭐 가셨었어요? 저는 여보세요? 예.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 보도가 자꾸 나오길래 예. 확인을 했는데 저는 가지 않았고 초대받지 못했다고 수없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만찬에 다음번에 꼭 초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번에 왜 빠지셨는지 모르겠네. 뭐 다음에는 안 간 사람들 부르겠죠 뭐. 혹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친한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겠죠? 저는 뭐 하여튼 뭐 독립군이라서. 네.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나 안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불러주시겠죠 나중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든 의문이 지금 진행자 질문도 그래요. 친한으로 보신 건 아니겠죠라고 했는데 장 변호사님. 네. 제3자 입장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친윤이 아닌 걸까요? 어떻게 친윤입니까? 친한입니까? 뭡니까? 사실 지금 정치적 스탠스는 친윤에 더 가까우신 것 같죠.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여러 대안을 모색했을 때 상당히 직격하고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당신은 사실 원내사령탑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화합하는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지금 당장 제일 만나야 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식사 자리에서 대면하지 않고 껄끄럽지 않을 사람들은 불러서 식사도 하고 뭐 반주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조차고 식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뭐하라도 민생 청취를 하고 불편하더라도 뭔가 집권 여당의 대표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실상 두 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 일단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데 대단히 선을 긋고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결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이. 하지만 이 자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한동훈 대표랑 만나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